이제 하지 않겠지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소생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놓는다. 그래서 이 상태로 깨어난 경우가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저 이제 보통 사망 직전에 정말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병원도 규모, 급에 따라서 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이제 조금 형편이 그러시면 이제 임종 직전에 요양병원에 많이 계시는데 그때는 이제 급여 의료 항목으로 한 1,400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이제 또 장기 입원의 경우 빅5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망 직전에 한 3개월 전에 8,300만 원 의 의료비를 지출하는데 여기서 비급여 항목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급여 항목의 한 3배 정도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호자의 입장에서 이제 비급여이지만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약물이고 치료라고 하면 어떤 보호자도 일단은 서명하고 해달라고 치료를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뭐 많은 서약서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 지점이 되면은 아 이게 의료비 지출이 엄청나다라는 걸 현타가 오는 구간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원무과에서 중간 수납과 관련해서 이런 내역이 올라오게 되면 그간 내가 엄청나게 서명했던 이 비급여 치료비들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신 분이라도 누구나 이제 사망하기 전에는 이렇게 그 의료비를 반드시 지출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로 이제 케어했던 환자분들 중에는 투석 환자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유니시티를 또 하면서 신장을 이식을 받았는데 30년간 투석을 하고 계시고 이 계신 분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30년간 투석을 한다는 말이 저희가 정말 이게 매주 3번 이제 이렇게 가서 치료를 받는 건데요.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매우 매우 진짜 초긍정의 마인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투석하시는 병원은 어떠신지 물어보니까 요즘은 투석, 요양병원, 장례식장 이 3가지가 세트로 함께 운영이 된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병원에서 최대의 이제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 저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이 피를 이제 투석 기계를 통해서 다 걸러서 다시 집어넣는 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한 번 할 때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의 치료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 삶이라고 하죠.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 저희가 인과관계가 또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 약물, 신약을 오랜 기간 복용할수록 이제 이렇게 콩팥이 망가지는 이제 진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인지 보면 저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련해서는 이미 약물이 개발된 게 너무 종류가 많고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매년 만성 신부전 환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대는 50대 분들이 많이 발병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50대 분들 진단받게 되면 이 진료비만으로도 한 1,058만 원 정도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 있고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급여가 돼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겠지만 실제 이게 급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남은 여생 동안 들어가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 의료가 사보험이기 때문에 뭐 한 예시를 보면 저희 코로나 때 이제 그 검사를 이제 코에다 이렇게 하는 검사를 다 했는데 한국은 저희 급여가 되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 검사가 그렇게 비용이 엄청 비싸진 않았지만 미국은 이 한 번 검사하는데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비용만 봐도 사보험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치료비가 든다는 걸 볼 수 있고 보통 이제 신부전 관련해서는 전조, 기저 질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고혈압, 당뇨, 신장의 염증이 반복되는 뭐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투석을 권고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뭐 연명치료, 투석 이런 거 나랑 상관없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가장 가까이에 이제 뭔가 그 야간이나 이제 이렇게 주말에 응급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내원하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지인분이
이제 그 폐울증으로 인해서 심장과 폐 기능이 뭐 떨어져서 그 심폐 기능을 대체할 에크모 치료랑 이런 뭔가 급성 치료를 받으셔야 될 상황에 이 응급실이 어린지가 안 돼서 참 한동안 애를 먹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특히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그중에서 대구가 25년 2월 기준으로 그 최다 피해인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한 449건이 지금 발생했는데 여기 기사에서도 보시면 뭐 17세 여학생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후 2시간가량 응급실 찾아 떠돌다 결국 심정지로 사망.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보행자 교통사고가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했는데 근처에 있는 용인 세브란스, 뭐 고대 안산, 아주대 병원이 수용 불가한다고 해서 2시간가량 떠돌다 또 심정지로 사망. 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환자 그에 합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지금은 특히 이제 심뇌혈관 질환이 발병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진짜 이제 그 구급차 길바닥에서 사망하신다는 걸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의료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이 현실 그 끔찍한 어떤 이런 트렌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 건강을 잃으면요 전부를 잃는 거라는 말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여기도 이제 보면 스티브 잡스 네 저희 애플 이제 이렇게 CEO가 남겨온 말이 있죠. 췌장암이 걸리셨고 돌아가실 때 남겼던 말이 나 대신 운전해 줄 사람, 돈을 벌어줄 사람을 채용할 수는 있지만 이 췌장암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이 통증을 대체할 사람, 그러니까 나 대신 아파줄 사람은요, 구할 수 없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란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면 되지, 또 약 먹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 왜 약을 먹으면 또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는지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 제가 이제 이 의료에 또 라이센스가 있다 보니 기회가 닿아서 이제 국내 대기업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임상하는 직무를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 건국 이래 현재 38번째까지 신약이 시판이 되어 있고 최근 24년도 12월에 나온 약이 마지막 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0번째와 32번째 신약을 임상을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약이 새로 나오면 그 영화도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듯이 약도 이제 1,000억대의 매출이 넘어가면 블록버스터를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임상 참여한 30번째 신약이 23년도 기준으로 1,400억 정도. 이 약물은 위장약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장이 참 많이 이제 면담을 해보면 괜찮다고 하시고 제가 실제 10,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봤지만 다 하나같이 자기는 철도 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막 하시는데요. 그런 중증이신 분일수록 또 위 내시경 사진 보면은 위에 궤양이 나 있거나 아니면 진짜 천국 나기 직전인 상태인데도 본인이 자꾸 위장이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신약 자체도 위장약에 많이 시판되지 않았나 볼 수 있고 32번째는 저희 이제 한국 최초의 코로나 치료제, 국산 1호 코로나 치료제에 임상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국에 정말 뭐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대학병원에 많은 이제 교수님들과 임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다 시판 임상까지 다 합산을 해보니까 한 1,000명이 넘는 교수님들과 한 10만 대 정도를 이제 임상을 이제 수집을 했더라고요. 정말 많은 이제 임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요. 이제 10명 중에 9명이 저희가 임상시험은 환자분이 대상자가 있게 되는데 그 분도 또는 환자분의 보호자분도요, 어떤 임상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교수님이 하라고 하니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 교통비도 준다 하니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가 왜 그러냐면 임상은 단계가 이제 1상부터 3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대상자 수가 엄청 많은 대상자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채 1,000명 정도 이렇게 대상을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고요. 저는 제가 가장 이제 이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은 모든 약은 효능 효과만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작용도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죠. 보통 시판 전,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에 수집된 부작용은 이제 진짜 수면이 오른 조그마한 빙산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정말 수면 아래에 엄청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임상은 정말 수천억과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서 오랜 기간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든 상용화가 돼야 되고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제 상용화될 확률이 9.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임상 시험을 하는데 이제 좀 저희가 한계점을 들여다보면요. 1상, 2상, 3상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특히 1상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아주 소수의 인구 한 1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약이 얼마나 안전한 용량으로 지금 복용이 됐는지 여부만 체크를 하는 거고 이상 임상은 한 300명에게 되는 사람에게 진행을 하는데 또다시 한번 안전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 약물을 먹었을 때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를 수집하는 단계. 3상은 이제 드디어 약물의 유효성이 나옵니다. 부작용도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얘가 진짜 효능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하게 되는데 대상자 수는 조금 다르지만 한 300명에서 1000명 정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고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는 약이 시판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이 약은요, 시판 허가를 받고 나서 훨씬 더 많은 대상자에게 임상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은 3,000명 정도 4년에서 6년간 약물의 부작용을 다시 수집하는 절차를 하게 되는데 만약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고도 이 임상을 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 그러니까 이 판매가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지가 되기 때문에 각 제약회사는 매우 공격적으로 이 실제 시판되고 나서 많은 환자에게 약을 복용을 반드시 하게끔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한계점을 좀 정리해 보면 아니, 고혈압, 당뇨, 고지혈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환자분들은 기저질환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당뇨약 임상은 당뇨만 있어야 됩니다. 그럼 혈압도 있어서도 안 되고, 고지혈도 있어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환자가 굉장히 제한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거고, 저희 보통은 약은 노인 환자분들이 많이 먹지 않나요? 근데 너무 고령의 노인분이나 아니면 콩팥, 그리고 간 관련돼서 이제 수치가 또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철저히 배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간 수치가 높은 분들도 콩팥 기능이 안 좋은 분들도 약을 복용하는데 그게 배제가 되고 임상을 진행한다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16세기 중세에 저희 드디어 약에 대한 이 개념이 좀 정립이 되는데 약과 독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든 물질은 당연히 독성이 있는데 독과 약의 차이는 단지 많으냐 아니면 적냐의 그 차이일 뿐이지 이걸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임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효능 효과가 확인됐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확신할 수가 없는 게 조금이라도 내가 확인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부작용이 나오면 그건 나한테 발현된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이제 유니시티인들이라면 많이 공부했던 거 탈리도마이드 사건인데 61년도에 저희 입덧 이제 완화제를 복용하고 나서 팔 다리가 없는 애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국가고시에도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이렇게 한 12,000명이 태어나는데 이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해결책은 뭐다? 시판 중지입니다. 네. 그럼 이 피해를 본 환자와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거는 이제 어느 국가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없던 팔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로지 이제 환자의 몫이라는 거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요런 약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위험한 제약회사라는 책을 꼭 좀 읽게 하는데 실제 미국은 1위 2위가 암, 심장질환 이렇게고요. 3위가 매년 20만 명씩 약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분께서 하는 말이 어떤 의사도 약 하나에 20개에서 40개 넘는 경고, 주의사항, 금기사항이 있는데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은 실제 다른 약물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음식물과 또 같이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는 먹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WHO, FDA처럼
정말 국가 기관들을 뭐라 하냐, 흡사 마피아 같은 조직력으로요.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모두 매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복용하는 약 때문에 사망을 한다라는 걸 내용을 또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이 왜 조금 이제 좀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냐면, 저희가 그 미국, 유럽 선진국보다 실제 20년간 넘는 이제, 그러니까 늦게, 부작용 관련돼서도 국가 차원에서 이제 대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 심각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례로 저희가 하나씩 보면요. 매년 10년 단위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 약물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감기약, 지금부터 뭐 25년 전 얘기죠. 근데 감기약 먹고 싹 다 출혈성 뇌졸중이 발병을 했고요. 그다음 2010년도에는 식욕억제제,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고 나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 이제 A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타미플루란 약물을 복용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약의 주요 부종이 한각과 한청이 이제 진행이 돼서, 특히 이제 그 학생들이 이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요, 이제 자살 이제 발병률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약물인데, 그 감기약, 약국에서 파는 약 중에 콘택 600, 뭐 이런 약물이 있었는데요. 그 감기약 중에 이제 제약사 75개사에서 167개의 품목이 이 부작용이 확인돼서 완전 제품이 판매가 중지되고 제품 수거가 되고 뭐 폐기 절차를 밟게 되었지만, 이미 출혈성 뇌졸중이 오신 환자분들은 어떡하나요? 그쵸? 그래서 모든 국가,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요, 어떤 제약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판매 중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네. 그리고 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백신을 맞으셨는데, 정말 저희가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했는데, 자, 그중에서 최근 이제 내용을 보면요, 미국 FDA가 22년도에 저희 그 화이자 백신 맞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백신들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가지의 부작용을 확인해서 이걸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내용이 있고, 저희 특히 이제 20, 30대 분들은 맞고 나서 심장 관련된 뭐 여러 진단을 받게 되시는데, 심근염이랍니다. 심장 근육 염증이 생기는 게, 저희가 인과관계가 계속 없다라고 부정했으나 결국에는 백신 부작용이 맞다라고 이제 확인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많은 환자분들, 특히 노인분들은 약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보통 5개 이상, 3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하는 거를 장복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시골에 이제 할머님들 보면요. 이렇게 동네 방앗간에서 이렇게 만나면, 제가 임상하다가 이렇게 만나서 어머니 무슨 일 때문에 병원 오셨어요? 그러면 약 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약을 보여주시는데, 막 그래도 자기는 많이 아파서 한 5개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할머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니는 5개밖에 안 먹냐? 나는 10개 먹는다라고 이렇게 할머니들끼리 약 개수로 배틀이 붙는데요. 저희가 막 아파서 약 많이 먹는 게 자랑할 일은 아닌데, 이상하게도 이제 이 고령의 환자분들은 약을 많이 먹어야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위장약과 진통제는 매우 이제 좀 부적절할 정도로 중복 처방해서요. 실제 그래서 입원율과 사망률이 54%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이 얼마나 약을 많이 먹냐면, 독일은 1.96개를 먹을 때 한국은 4.16개, 거의 3배 가까운 많은 약을 먹는데, 이 내용은 좀 재미나 일러스트라서 제가 담아왔는데요. 보통 65세 이상부터는 뭐 혈압약, 저혈압 환자분도 나 이제 혈압약 먹어야 된다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 주로 이제 요 약물을 첫 번째 복용하게 되면 나오는 1단계 부작용으로는, 약을 열심히 먹었더니, 혈압약을 먹었더니 이제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붓고 소변도 좀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여기과를 가서, 열찰제에서 제가 소변이 좀 잘 안 나고 몸이 부어가지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원장님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제를 처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뇨제를 열심히 먹다 보면,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오다 못해 이제 요실금 증상도 동반을 하다 보니, 이제 요실금도 있는 것 같다라고 다시 비뇨기과를 가서 말을 하면, 이제 약이, 그럼 요실금 약을 같이 추가해서 먹으면 금방 좋아지실 거라서 또 약을 추가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열심히 잘 먹다 보면,
아, 이게 뭔가 인지 기능이라죠.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내가 치매인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증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또 무서워서 동네 신경과를 갑니다. 그래서 요즘 기억력이 시원찮고 이래서 막 말하면 아, 그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서 그 치매 약을 또 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신 차려보면요. 혈압약으로 하나 시작했다가 약이 한 5개는 기본 복용하시는 게 보통 이제 고령의 노인분들이 나오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런 약들을 이제 많이 장복해서 먹다 보면 저희가 유니시티를 만났다고 해서 이런 만성 질환자분들이 본인 막 10년 넘게 먹었던 약을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예시를 들면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나 이런 것들은 서서히 약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줄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약 부작용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서서히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이제 식약처에서 집중해서 보는 약 이제 부작용 많은 약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뭐 식욕억제제, 혈압약, 진통제, 약 그 편의점에서 파는 약들도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걸 확인되는데 내가 뭐 처방받은 약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으시면요. 요 이제 그 복약 지도문이라 합니다. 그 약봉투 앞면에 무슨 약인지 적혀져 있는데 약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요렇게 무슨 이제 뭐 비충혈 제거제라고 해서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콧물약이라고 합니다. 콧물 나서 불편하니까 요 약을 처방해서 먹는데 얘 이 약물의 제일 첫 번째 부작용 심계항진, 빈맥, 부정맥, 저혈압, 심혈관 허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한테도 혹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고 복용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 이런 거 약 하나하나 다 검색해 보면요. 내가 막 먹고 싶은 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자혁명이라는 책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건강 주권을 스스로가 되찾아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저희 몸은 외제차, 이태리 명품백,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니 부디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신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대부분 요즘 건강 생각해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얘를 잘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오메가가 동일한 가격대 4만 원이라고 하면 1번 약을 전문으로 만든 제약회사에서 나온 오메가. 두 번째, 암땡땡, 애땡땡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에서 나오는 이제 오메가. 3번은 뭐 연세대, 서울대, 요즘은 동원 참치에서도 오메가가 나오고 정말 마이너한 기관에서 이제 같은 오메가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가격이고 이제 동일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저희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약회사 약을 전문으로 만든 곳에서 나온 곳에 오메가를 드시게 될 건데 왜 우리는 근데 홈쇼핑에서 이렇게 광고를 막 마케팅 이제 이렇게 쇼트들 언니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감 임박이라면 무조건 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제약회사 출신인지를 반드시 조금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있고 저희 유니시티가 정말 독보적인 제품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자랑할 건 많지만 그중에서도 임상학적, 의학적, 과학적으로 있고요. 자, 유니시티 제품이 이제 동종요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현재 화학약인 그 화학약이 무슨 치료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대증요법이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증상이 발현되고 나면 걔를 이제 억제해야 되고 전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예시를 드는 게 저희가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나가 떨어져 죽지 않을 만큼만 매달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근본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증상을 눌러놓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만약에 오늘도 이렇게 줌을 함께 듣다가요 어느 한 분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쓰러지십니다. 그러면 막 옆에 보호자분이 오셔서 환자를 깨우거나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저희 이제 유니시티인이니까 심장이 멎었으니까 다시 뛰게 하려면 막 저희 10 플러스를 막 흔들어서 그 쓰러진 환자분에게 막 먹이면 그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럴 때에는 반드시 이제 급성, 이 중증인 상태에는 병원에 가셔서 의학적인 치료랑 약물을 복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동종요법이라 하는 건 뭐이냐면 퇴원 이후에 정말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환자의 병적 상태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켜서 저희 이제 동종요법, 자연약품을 복용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치유되게 하는 걸 동종요법이라 합니다. 근데 저희 유니시티 제품이
신약에 비하면 비싼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는데요. 전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 먹고 사실 낫지 않거든요. 그러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라 하는 이유가 아니 나으면 한두 달 먹다 할 때까지 먹습니까? 근데 심지어 얘가 치료 이제 약제비가 한 달 당뇨약값 한 200만 원 하면요. 정말 의사 선생님이 막 먹으라 한다고 네 하고 이렇게 바로 먹지 않을 겁니다. 왜 200만 원인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평생 이 가격에 어떻게 먹어야 되지 막 알아보시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실 건데 이 약이 한 달분 받으셔도 만 원, 2만 원이니까 안 알아보시고 그냥 드시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중요법의 지금 한계점을 제가 조금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만성질환이라 말씀드렸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급성기 질환처럼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저는 이 현대의학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면 먹고도 낫지 않은 신약을 계속 먹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저희 호메오파틱 메디슨 또는 이제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평생 환자로 살고 싶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죠. 제가 인용을 좀 하면 환자분들은 매일 혈압 당뇨가 나았으면 좋겠다면서 맨날 그 하나의 약을 똑같이 먹어요. 근데 이제 나아라 생각을 하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요.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낫지 않는데 계속 나으라고 해서 먹는 건 안 된다는 거고 저희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저희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죠. 식품이다 보니까 이제 예방이 되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저 이제 신약, 화학약들은 급성기이고 중증을 반드시 복용하셔야 됩니다. 부작용이 있는 걸 감안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 호메오파틱 메디슨 동종요법은요. 약과 같은 동일한 효능 효과는 하면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1938년도에 미국 식약처가 전통의학으로 인정했고 독일은 이미 85%가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시티의 기술력을 좀 보면 저희 정말 이 다양한 문제 뭐 또 해결 기회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피, 독소, 만성 피로, 다이어트, 장내 미생물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요. 이미 유니시티가 1970년도에 호메오파틱 메디슨을 시판시켰다는 거 있고 저희 대부분 지금 시판되고 있는 혈압약, 고지혈증 약들이 거의 80년도 후반부터 약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훨씬 저희가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 렉솔 책에 보면은 이미 그 올림픽 비트 내용도 등재돼 있고 메가더 장군 그 34대 대통령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강구할 정도면 정말 오래된 거 맞죠? 자 이제 저희 유니시티의 기술력을 코카콜라와 펩시가 만났고 하버드와 예일대가 만난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렉솔과 NUT가 만나서 저희 유니시티가 됐는데 이렇게 저희 1센트 종전에도 내용이 이제 그 렉솔이라는 회사를 보증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이 연구소장님으로 계셨고, 이제 그 노벨상, 이제 이회 수상하신, 뭐 화학상, 평화상 같이 수상을 하셨고, 메가비타민 분자 교정학의 이제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유니시티가 이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이 60여 개, 64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글로벌 이제 제약회사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제 제가 PDR을 항상 강조드리는데, 처음에 아랑 대표님께서도 PDR에 등재된 제품이야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유니시티 듣자마자 뭔 생각을 했냐? 거기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면 어차피 일반인들 뭐가 1등인지도 모르고 옥석을 골라내지 못한다. 그러니 입을 다물고 그냥 거기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먹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미국 의학협회가 매년 발간을 하고 전 세계 의사 약사들이 약을 볼 때 보는 약점, 이렇게 목적을 저희도 약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미 저희 렉솔 이 비타민이 1950년도에 37종이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깊고 그 PDR.net 이렇게 검색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 회사명인 유니시티를 검색해도 약이 이렇게 18개가 검색이 되는데요. 그 실제 환자분이 지금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카피 신약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저희가 이제 의료랑 제약이 다 민영화로 됐기 때문에 뭐라 하냐면 그 엘빈 토플러 부인밀의 책에 PDR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뭔가 약을 나한테 처방하면 환자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나한테 왜 이 약을 처방했는지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내용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유니시티 이제 제품들을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왜 카피약을 의사 선생님이 주는 걸까? 오리지널 품은 따로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은 아까 건국일에 약을 겨우 38개 신약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보니 싹 다 복제약인데, 보통은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임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 해서 네가 오리지널 대비 얼마나 비슷한 범위의 이 약물의 농도가 있냐, 혈중 농도가 되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왜 오리지널을 1상부터 3상 하는데 카피약은 그런 걸 안 할까요? 근데 안 하냐면 이제 비싸니까 임상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가 카피약이 오리지널은 하나인데 보통은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존재하고, 아니 저기 약의 효능 효과는 동일한데 제약회사가 40개, 50개야.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어떤 제약사를 선택하고 어떤 약을 처방할지는 의사 선생님의 고유 권한이니까 처방 권한이, 그쵸? 뭐 내가 원하는 걸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5년도 2월 24일 기사에 뭐가 적혀 있냐면, 저가 제네릭 의약품 처방 의사에게 차익을 50%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기사를 담아왔습니다. 이게 좀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50개가 있어요. 선택권은 뭐 하나가 내가 선택하는 건데, 인센티브 나한테 이제 뭔가 마진이 많은 걸 처방하지 않으실까요? 네. 네. 그런데 자, 이제 유니시티 제품은 인폼드 초이스 마크, 코셔, 할랄 마크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아까 화학약은 효능 효과만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작용도 있다 말씀드렸고, 얘는 0.1%의 독소도 없을 때 주는 마크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이렇게 클리니컬 스터디에 보면은 저희 임상한 거 자료들을 다 볼 수 있고요. 저 이제 뇌경색, 뇌출혈, 이 전조 증상이 있는데, 패스트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페이스는 얼굴이 이제 떨림이나 마비 증상이 오고, A가 뭐냐면, 암이라 합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감각해지면, 마지막 단계가 이제 스피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어눌해져요. 그러면 이제 타임 투 콜 119, 빨리 119를 전화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응급실 뺑뺑이 2시간 돌다가 잘못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실 때, 특히 주말 야간일 때는 빨리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왜 이런 것들이 피떡이 문제냐? 이건 심장 단면도를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심근경색이 오면 이 철망을 넣는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양 옆에 있는 찌꺼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철망을 넣어서 혈관을 늘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시지만 이 피떡은 잘 안 빠진다. 남자분들이 보통 5개를 반복 시술하게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저 이제 고혈압이 참 뭐 이렇게 진단 기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저희 140에 90 아니냐 그러는데요. 87년도에 최초의 고혈압 진단 기준은 180에 100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135에 85도 혈압을 조금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 이미 99년도가 되면요. 중간 정도가 이제 160에 100은 중증인 고혈압이다. 약을 당장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혈압약을 선택할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장과 뇌혈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심장을 느리게 뛰고 압력을 떨어뜨리긴 하겠지만 이제 뇌혈관은 자꾸 피가 안 갑니다. 그러면 뇌경색이 오겠죠.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치매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약물 2018년도니까 지금부터 10년도 채 안 됐는데요. 정말 심각하게도 발암물질이 나와서 싹 다 판매 중지가 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18명이 약을 복용을 하셨던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 중지됐었고, 또 고지혈증도 보면은 진단 기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60 이상, 그리고 저는 80 이상 나올 때까지 C세트를 드시라 하는데, 이 고지혈증 치료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복용하는 게 99년도에 한국에 최초로 출시돼서요. 지금 이제 전 세계 3.3억 명 정도가 복용을 하고 있고, 206조 원의 이 약물이 하나의 약물이 판매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약을 복용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추는 거지 심장마비 뇌졸중이 예방되지 않기 때문에 제발 고지혈증 약을 예방 차원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 약 열심히 먹으면요, 당뇨도 오고 치매도 오고 삭신이 쑤시는 근육통도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병률이 높아지는 건데, 저희가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할수 수치가 6.5 이상인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망막전증에도 문제가 오고, 뭐 최근에 이제 시판된 당뇨약들도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는요. 의료와 제약, 이제 약을 하나만 먹지 않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한 번은 다
어차피 먹게 될 거 한 번에 다 썼겠느냐, 먹으면 되지 해서 복합제가 계속 시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좀 더 강력한 약을 복용하게 된다는 거고, 저희 이렇게 환자분들이 실제 오시게 되면 문진을 이제 하게 되면 처방전 이제 본인 무슨 약 먹는지 해서요.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좀 찾아보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럼 이렇게 바로 찾아보고 아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었군요 하는데 이분도 익산 원광대 병원을 다니시던 환자분이었는데 대구까지 오셔서 상담을 받는 내용이 아 의사 선생님 자꾸 시키는 대로 먹었는데 이제 저기 치매 관련해서 걱정이 되니까 진료를 신경 깎아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니시티 제품을 만나서 이렇게 막 이제 약을 잘 드시면서 이 많은 약들을 다 끊어내셨습니다. 엄청나죠? 61년도생이신데 이렇게 된다는 거고 왜? 피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이고요. 고지혈증 피 검사하셔서 자꾸 자기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지 않은 이유를 보면 20대 혈관 왼쪽, 60대 혈관 오른쪽입니다. 피 검사에서 안 나왔던 이유는 70% 이상 막혀야 혈액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확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자각 증상도 없고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혈관 청소를 꼭 다 막혀야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 저희 억만장자를 하죠. 그 브레인트리의 창업자인 브레이언 존슨이요. 이 기사에 보면 친아들 피 수혈 받고 뭐 억만장자 해춘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데 이 분이 이렇게 해춘을 하기 위해서요. 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매년 25억의 해춘 비용을 사용합니다. 30명의 의료진이 VIP 케어를 받고 있고 약은 몇 개를 먹냐면 이제 저희 그 건강 생각하셔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잖아요. 한 24개 이상 이렇게 매일매일 복용을 하니 폐활량은 18세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매년 25억을 안 들여도 유니시티 C세트로 피청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혈관 청소 12만 7천 킬로 닦을 수 있는 걸 하는 건데 요렇게 3종을 꼭 같이 드셔야 되고 저는 한 달에 2통을 꼭 먹으라 합니다. 최소 2통. 어차피 피 한 바퀴 바뀌는데 4개월 정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어차피 치료 기간 정해져 있고 빨리 청소하면 좋잖아요. 기간 안에. 그쵸? 이렇게 해서 먹는데 먹으면 당연히 호전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 플러스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혈당도 억제하는 아예 상승하게끔 하는 걸 이제 억제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뛰어난데 나쁜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올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피 검사 꼭 하고 먹으라 하거든요. 근데 보통 경상도 50대 남자분들이 이런 걸 먹으라면 나 많이 속았고 믿지 않는다 해서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면 카탈로그에 앞에 이제 각서를 써요. 이렇게 제가 안내한 대로 뭐 2달 또는 넉 달 먹었는데 뭐 이렇게 혈액 수치 안 좋아지시면 제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김효진에서 사인 이렇게 하는데요. 아 저도 자신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소비자는 정말 많이 꼼꼼하게 체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나아야만 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환불하시진 않겠지 해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잘 케어했는데 저는 저희 C세트의 치료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2달 만에요. 469였던 중성지방이 246이 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50에서 70. 그때 이분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뭐 한 50 정도 했으니까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달 만에 20이나 올라가시더라고요. 고요. 진짜 엄청난 그래프를 보시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2개월 만에 얘가 중간 점검이 됐으니까 4개월, 8개월 좋아지실 때까지 이제 잘 드셨다는 거 있고 저희 여기는 저희 PCM 사장님 중에 자랑하고 싶은 게 HDL이 이미 101입니다. 저보다 높거든요. 근데 2년 만에 126, 다시 25가 증가됐는데 HDL 올라가면서 사실 중성지방이 114였는데 56으로 반 이상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잘 개선돼서요. 페이그 레이트가 완벽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좋은 콜레스테롤 나는 왜 안 올라가지가 아니라 올라가실 때까지 드시면 됩니다. 저도 20에 시작해서 97이 나올 때까지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죽자 사자 이렇게 나올 때까지 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이유가 이 엄청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한 포에 양배추 7통, 4포 채소 많이 먹으면 28통을 하루도 안 빠지고 360을 먹어야 합니다. 그거보단 이게 나을 거니까 이제 드시는 거고 저희가 왜 HDL에 집중해야 되냐면 HDL 올라가면요. 새로운 혈관이 이제 막 생겨요. 그래서 막힌 것도 이제 스스로가 이제 혈관이 피가 통한다. 당뇨 환자분들도 이렇게 보면 특히 발가락이 이렇게 해서 엄지발가락 절단하는 건데 3개월 정도 지나서 이 이제 발가락 외측 부위만 이제 개사된 게 남은 거죠. 전체 원래 발가락이 그랬는데. 근데 딱 4개월, 8개월 이렇게 피 한 바퀴 바뀔 때마다요. 이 개사된 부분이 엄청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족부 개양이 케어된 거.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브레스난 박사님 보셨을 거고, 저희 클로로파워를 꼭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 얘가 혈관탄성 복구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도요, 이 모근이 약하신 거기 때문에 잘 드셔야 되고, 아이들도 이렇게 물에서 까서 먹으면 잘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캡슐이라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이렇게 약종지에 약 담아주면 자기 거 잘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칼에 이렇게 베이거나 하면 응급실 안 쫓아가셔도 돼요. 이게 뭐 어지간한 거면 봉합해야 될 거 아니면은 이렇게 잘 지혈이 됩니다. 하루 만에. 왼쪽, 오른쪽 완전 다르죠, 비포부터가. 그리고 아토피가 심하면 이 욕조에다 클로로 파워를 물에다 다 이제 까서 이렇게 이제 목욕을 하면요. 천연 소독의 역할을 합니다. 아토피도 금방 좋아지고. 저희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엄청난 이 제품인데 그중에서 저는 IFOS를 꼭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 기름을 평가하는 기관 별 5개가 최고 등급입니다. 그러니 저희 이제 200여 가지 독성 산패도 검사를 해서 받는 거라 이것만 강조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유니시티 또 제품에 감동을 받았는 게 저희 이제 뭐 슬림뿐만 아니라 저희 다이어트 뭐 저탄고지 빌그레이트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오래 하신 분들 이제 조금 면담을 하다 보면 자기 물만 먹어도 자꾸 살이 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물처럼 뭘 많이 먹는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 오로지 물만 먹는데 살이 찌진 않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왜 왔는지를 저희가 보는 건데, 뭘 자주 먹어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그 살 빼는 약, 식욕억제제, 요즘은 유명한 약 있죠. 위고비라고 주사 한 방 맞으면 살 쭉쭉 빠지는 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최근에 시판된 약이다 보니까 기사가 뭐라 되어 있냐. 기적의 약물,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확 뺀다. 그래서 위고비를 실제 투약, 주사하는 걸 중단을 하게 되면요. 보통은 68주 정도 지나고 나면 대략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요. 그 체중이 다시 3분의 2 수준으로 급 회복됩니다. 그리고 식사량도 회복되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주사는 안 맞고 싶어 약으로 먹을래 하면 제 식욕억제제가 왜 살이 빠지냐면요. 주요 성분이 필로폰, 그 히로뽕이라 합니다. 그 메스터 암페타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각성을 시키고 식욕을 낮추는 걸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각성제인 거죠. 근데 저희 S는 이런 단 하나의 부작용도 없이 임신성 당뇨, 고혈압 환자분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렙틴, 그렐린, 인슐린 호르몬을 한 번에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예인들도 많이 먹고 이게 식사를 대체식을 절대 못 하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갱년기 여성분들은. 그러면 S를 먹으면 처음에는 세포가 굶주려져 있으니까 살이 더 찌는 거가 아니냐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겠지만 미리 저희가 안내를 하면요. 그래도 4개월 정도 드시면 이렇게 뒷판부터 빠르게 잘 정리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근데 더 빨리 체중을 감량해야 된다 하면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라 하는데 저희가 탄수화물을 완전히 좀 잘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톤 호르몬을 불을 켜게 해야 되는데 특히 유니마트 퓨엘이 아침에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을 태우는 연료인 거죠. 그래서 케톤을 잘 분비되게끔 하는 거고 저희 이제 점심 때 먹는 LC 베이스가 고순도의 MCT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빠르게 지방 에너지를 전환해서 이제 케톤을 만들어내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합니다. 이렇게 드시고 저녁에는 이제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데 연예인들 많이 합니다. 뭐 소유부터 해서 엄자가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보통 뭐 이렇게 송년회 하게 되면 더 드레스 입어야 될 때 급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보통 한 1개월 안에도 3kg 정도는 정리가 되는데 체지방만 빠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근육은 오히려 더 올라가고요. 그러니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니까 얘는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저희가 이제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요가 없이 잘 유지된다는 거 볼 수 있고 필 그레이트는 다행히 조금 이제 나는 밥을 좀 먹어야 된다 하면 이렇게 이제 드시면 되는데 4, 42 공복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만 지켜서 하시게 되면 보통 2개월 안에도 뭐 근육 보존되면서 지방만 10kg 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이제 사장님 중에도 보통 뺄 거 없는데요. 그 한 거의 2달, 이제 석 달도 채 안 됐는데 허리가 10cm가 주는 거를 복부에 이제 이 지방이 다 빠진 거죠. 엄청납니다. 자, 저희 제품 먹다 보면 호전 반응 나옵니다. 너무 힘드시면 제품을 하루 이틀 정도 스탑을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신약, 약 부작용은 약물을 끊어도 계속 악화되는 현상으로 다른 약을 반드시 추가로 복용해야 된다는 거 있고 저희가 아파야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전 반응을 즐겁게 생각해야 되는데 유니시티 제품을 먹고 특히 위장 호전 반응이 빠른 이유가
인체 세포 재생 기간 중 주기가 가장 짧은 게 위벽세포입니다. 2시간 반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호전 반응이 빨리 나오고 볼 수 있습니다. 뼈까지 좋아지시려면 1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채소 드셔야 되고 남자, 여자가 당연히 이렇게 반응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갱년기 이후에 몸이 불편하신 게 많고 에너지 뭐 저희 얼마 전에 최민정 선수 쇼트트랙 3관왕 에너지에 대한 엄청난 이제 체험을 하셨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고 이제 항생제가 저희가 정말 많이 복용하는데 2050년도가 되면 3초에 한 명씩 저희가 이렇게 사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화학약이 아닌 저희 유니시티 제품으로 조금 대체할 수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감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막 콧물약이라고 처방받아 드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드시지 말아야 되고 아프다고 또 진통제를 열흘 이상 복용하게 되면 간독성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뭘 하냐? 천연 항생제인 피토퍼스를 꼭 드셔야 된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저희 천연 해열 진통제로는 타이로놀 대신 논이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이죠. 바이오C.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이 엄청난 비타민 C는요, 저희 천상들 미토콘드리아를 복구를 시키고 암세포, 활성산소까지를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저는 그중에 또 요즘 그 저희가 슬립 에센셜에 대한 체험 후기를 조금 공유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수면제를 복용해야 될 정도로 수면 장애가 심각했었는데 제약회사에 있으니까 뭐 약을 더 쉽게 접근하겠죠. 근데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인간적인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왜 수면제를 이제 이렇게 힘들게 복용했는지가 너무 이제 공감이 되는데요. 아, 이게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게 왜 그런지 보면 아침에 깨어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몽롱한 상태가 진행되고 근데 저희 이제 이 슬립 에센셜을 한 달 정도 체험을 해보니 가장 힘들었던 인면 장애, 그다음 수면이 유지되는 거, 그리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 이제 뭔가 몽롱하거나 이제 각성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요. 정말 완벽하게 이게 세 가지가 다 충족돼서 해결되는 거가 있고 제가 이것 때문에 SNS를 열심히 안 하는데 체험단 열심히 해서 한 통을 더 받기 위해서 제가 진짜 인스타를 열심히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있습니다. 이 엄청난 체험을 다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미리 프로모션 하셔서 널리 널리 조금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게 해주는 건요 엄청난 겁니다. 저는 이제 유니시티를 비즈니스로도 보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일반 사람보다는 또 잘 해야 되잖아요. 그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라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 합니다. 저도 김아랑 대표님을 통해 유니시티 사업 비전을 전달받았을 때 한 번에 못 알아듣고 무려 10달 동안 5번의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 유니시티 사업이 이제 제가 사업가의 마인드가 없고 직장인의 마인드만 있다 보니까 제가 시간과 돈을 바꾸는 노동 수익을 하고 있었다는데 깨닫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시티로 지속적인 인쇄 소입이 나오면서 수입은 자꾸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늘어나고 대신 더 건강해지고 시간의 자유는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부자와 그 푸어족이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요,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도구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자를 꿈꿨지만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비즈니스 오너가 된 거죠. 지금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거고,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특히 요즘은 부업을 같이 많이 합니다.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요, 부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많은 분들의 이제 이렇게 프랜차이즈 스토리 CD를 들어보니까 제발 본업을 하고 있는 것만큼 열정과 에너지를 최소 10%만큼이라도 좀 쏟아보라 하셔서 회사와 병행해서 유니시티를 처음에 진행해서 억대연봉이 됐고, 전업하고 나서 이제 결과를 빠르게 냈는데, 저는 유니시티가 참 좋은 게 워크와 라이프가 블렌디드. 그러니 워라 부르를 함께 할 수 있는 유니시티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삶을요. 아니 그냥 이렇게 저희가 행복한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이걸 함께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 조화로운 삶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30대가 넘어서 가능하면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건 부모의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알리바마의 마인 회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좀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맨날 구글이나 그
포털에 물어보고요. 자꾸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대학 교수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행동은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분들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희 유니시티 만난 분들은 아유 이렇진 않죠. 저희는 행동이 먼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업하고 5개월 만에 사파이어가 됐고 또 이제 5개월 있다. 그러니까 총 10개월 만에 제가 루비라는 직급을 갔는데 제가 만약에 몸담았던 CJ에서 뭐 평생을 한다 한들 그 3억대 연봉이 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도구를 잘 선택을 했고, 이제 아랑 대표니까 멋지게 미래를 쌓는 일을 해서 지금 이제 요 결과를 냈는데, 사나에 지금 이제 사파이어 한 조와 그 억대 연봉이 7자 사장님들과 멋지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생 네트워크를 해보지도 않았고 뭐 물건도 안 써본 제가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니시티에서 강조하는 스폰서님과 시스템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성공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최종적으로 당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따라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특히 그리고 그 따라서 하는 노력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꿈만 꿔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시스템 속에서 이제 대표님들을 잘 복제해서 따라서 했다는 거고 저의 스폰서님입니다. 저는 유니시티가 아까 워라밸이라서 좋다 했는데 이 직업관, 인생관, 가치관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유니시티 안에서는 이게 일관성 있게 함께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PCM들과 대표님들과 이렇게 멋지게 또 상담도 한 거 했고 이제 저희가 정말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이제 꿈꿉니다. 근데 하지만 노력이 참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인간을 바꾸는 3가지 방법이라고 해서요. 세계 3대 경영학의 스승이죠. 그래서 일본의 경영학자이고 오마이 게니치라는 분이 뭐라 하셨냐면 인간을 바꾸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시간을 달리 쓰는 것. 두 번째,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건 가장 무의미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유니시티가 매일매일 이제 가슴이 설레는 이유가요. 이 뭔가 인쇄소득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장님들도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멋지게 뭐 이제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사는 곳 이게 계속 대표님과 가까이 있어지는 거죠. 그 환경도 많이 바뀌게 되고 매일매일 이제 건강을 컨설팅해야 되는 분, 또 비즈니스를 안내해야 되는 분, 다양한 분들의 이제 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제 제가 되는 거라서 유니시티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도 오늘 제 강의로 현대 이야기의 한계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또 유니시티 속에서 저희가 함께 소중한 분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